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21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대표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저희 포럼은 시대 정신에 따른 현안의 논의와 평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21차 오늘 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관하여 조준래 회장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함께 고뇌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편가르기식 패거리 정치로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상태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극성을 부려서 공정과 상식은 실종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는 무엇보다도 불공정과 반칙이 당연시되어 사회 전반을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이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 하나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낌새가 역력하여서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무장해제시키더니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유야무야식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검찰에 실망을 해가지고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5%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도 대규모 엄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엄사기 사건보다도 훨씬 국민을 망연자실케 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정치인은 적반하장으로 이 사건을 부동산 개발의 모범 사례로 본인의 최대의 치적으로 축혀 세우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하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결코 덮으려고 해도 덮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면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대권주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미 명약관화한 사실관계만으로도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상을 몰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반듯한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청렴 정신과 법치의식의 고양이 절실합니다. 저희 공정과 상식 포럼은 이러한 불공정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준래
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진실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빈 소개는 나중에 형편을 봐가면서 때맞춰 하도록 하고 바로 조준래 회장님께 발제를 권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준래 회장님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의 공동대표이시죠. 우선 조 회장님께서는 삼성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주식회사 풍산유통 경영기획실장 2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델코 컨설팅 그룹의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일본 아루코 주식회사 주최역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효성그룹의 경영고문, 주식회사 룩옵티컬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주식회사 빅플렉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이 회사의 창업주이기도 하시죠. 주식회사 플래틱스 회장으로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울미디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겸 특임교수로 문자 그대로 산학 양면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권위자입니다. 많은 대외 활동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우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좀 제가 모든 예방주사 다 맞았으니까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기고지 한 오늘 그 발제자하고 다르게 제가 급히 사실은 준비 없이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것이 다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팩트를 이야기 드리는 데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모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화천대유라는 희대의 회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이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됨을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는 그런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일개 민간인이 저지른 그런 사건하고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영개발이라는 그거는 그야말로 공적인 우리 모든 서민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국민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공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다까지 자화자찬하면서 당군 이래 최고의 지적이라까지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먼저 제가 왕십리 민자역사를 직접 시행을 했을 때의 하나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개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유 철도 부지가 역사와 아울러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그걸 현대화시키기가 어려워서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모든 소유권은 정부는 25%의 출자자의 권한만 있지 민간 사업자인 75%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라든지 그리고 법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사업본부장이나 그게 관계자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구수정 하나도 철도청장, 지금은 코레일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있었습니다만 철도청장의 결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이라 하면 그 주체가 민간개발에 있어서의 인허가권자가 관이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지침서 하나하나가 이 대장동 사개발하는 응모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부분은 결재의 최종 결정권자인 본인은 전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동감하십니까? 사실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초과 이익 환수입니다. 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공모 지침서 그 내에서도 반드시 공영개발의 미명하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는 시장만의 정권이 아닙니다. 결제 라인에 있는 기한자, 팀장, 본부장, 그 다음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상법상에서도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고 이사회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총회까지 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은 본인이 설계하고 관은 나 모른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레토릭은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유동규라는 사람,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분의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과연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사장 대행직을 맡을 만한 그런 노하우를 가졌습니까? 저는요, 제가 신세계백화점 신규사업팀장, 물류프로젝트 팀장, 그리고 각 인허가 담당, 수십 년에 걸쳐서 십수년간에 또 제가 일본, 미국 유학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가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 주관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단순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연륜이 쌓여서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장인애들끼리의 부당 이득을 최대한 부풀리기 위한 카르텔, 그야말로 깡패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있는 당원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30의원조차도 이거는 반드시 구속수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우국충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0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일은 눈치 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행해온 본인의 은행, 나름대로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그때 패자는 승자를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정권 유지와 더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두 손을 힘껏 지켜세워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그 모습이 특히 이낙연 후보의 그 얼굴 표정, 거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러할진데 그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이 게이트의 주범은 국민의 힘이다. 그 이유는 박영수 특검조차도 윤석열 후보가 소개해 준 사람이다 등등을 해가지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호도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자세를 가진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자기의 행동거지를 하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 유동규라는 사람, 우리 이재명 시장 시절에 측근이 아니라고 합니다. 측근의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가까울 측, 가까울 근입니다. 옆에 측, 옆에서 가까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성남에 있던 대장동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바늘과 실과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그분이 유동규라는 그분이 디벨로퍼의 일을 했습니까?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전공이 부동산학입니까? 그분이 전공이 경영학입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 보직인 기획본부자, 공모 진서라든지 모든 설계, 그야말로 설계의 모든 것을 함께 기획하는 기획본부장, 그야말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의 개발 사건에 있어서는 비서실장 그 능가하는 가장 핵심 보직을 바로 이재명 시장이 스카우트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성남시 의회에서조차도 그분의 과거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카우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 아니다. 심지어는
경기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했다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도 저는 어안이 붕붕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 한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한번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라는 사람을 자기 측근이 아니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만일에 이재명 지사였다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제가 스카우트했고, 제가 기획본부장을 앉혔고, 제가 이 설계하는데 모든 것을 실과 바늘처럼 행동을 옮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설사 정말로 몰랐다 하더라도 모름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정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버랩 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과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당초에는 국민대 이호성 교수가 이 발제자로서 나오기로 했다가 제가 그야말로 평소에 생각하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하소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번 대장동 카르텔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점을 지적하고 오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官民협력 사업으로 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재산, 그 토지를 관민 합작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수용을 해버립니다. 수용이라는 절차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수용은 현직과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농사를 짓고 피땀 흘려 모든 걸 인생을 걸었던 그분들의 재산을 법의 미명 아래 갈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합법입니까? 결코 합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의 일방적인 재산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자기 땅이 수용됐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못 살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구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낮출 대로 낮춰주고 부당이익 카르텔에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성남 시민들이 모든 것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시장에게 맡긴 그 권한을 남용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시장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당군 일의 최적의 취적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 이야기에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근 70%의 국민들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 진행 사항이 특검을 통해서 시간 낭비일 수가 있고 내년 3월 9일 수사 종결까지는 될 수가 없다. 특검을 특검을 지정하는 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하는 등등 시간을 하면은
이거는 국민의 의욕만 더 높일 뿐이다 하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설특검법도 있고요. 또 국민들의 여망이 그러할진데 특검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라도 그 이내에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진정한 우리 리더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검뿐만 아니라 자기 정부가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본인이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주장할 것을 여야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공히 특검은 여야 후보 공통 공약으로 해 주실 것을 우리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지명 대타로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포럼 여러 회원님들과 또 오늘 줌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의 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왕십리 민자역사 개발을 10여 년간에 걸쳐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그 그랜드 오픈 하기 전에 사실은 지금은 왕십리 민자역사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비트플렉스 몰에 오시면은 공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실 수 있는데 그 공원은 사실은 저희 돈으로 직접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부지가 3만여 평이 되는데 저희 사부지 이외에 주변에 있는 구유지 땅인 철도 부지를 제가 매입을 해서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부터 무려 20여 년 전에 약 합해서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지금 현 돈으로 환가를 하면은 1,000억 되는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장동 개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전대미문의 지적이라 하는 자화자찬의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허튼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제가 가이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도 저를 찾아오시면은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대장동 사업 개발이 얼마나 헛되고 이 카르텔에 의해서 법의 미명 아래 법조인들이 전문적 조직에 의해서 법 깡패들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행이라고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은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 본연의 양심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펼치게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 오늘 발제는 이것으로 끝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용삼 상임대표,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최경국 학장과 또 세안대학교의 김구혁 교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우리 화이팅 외칩시다. 다 함께 화이팅! 화이팅!
발제 중에 조준일 회장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 갑자기 원래 발제하기로 했던 이호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못할 사유가 생겨서 조준일 회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발제를 해주신 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조 회장님 그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똑똑 지키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 관련 킨사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 등기 회장을 맡으시다든지, 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선도했다든지, 특히 청소년 관련 한국청소년 영상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다든지, 또는 한국현대사와 관련되는 어떤 문제들,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셨다든지, 광복 청년 아카데미 총재, 한일문화교류협회 자문위원장,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회장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바둑 아마 6단, 장기 아마 5단, 뭐 계속 5단 이상이네요 보니까.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단순 참석차 오신 분이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릇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현장 참여하신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21차 포럼은 앞에서 말씀드린 용서를 구한 내용처럼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면서 21차 포럼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